이 영감이 땅 부자래. 수백억이라던데. 거렁뱅이인 줄 알았더니 재벌이었네. 경상북도 영천의 작은 마을 이만수 77세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낡은 한옥에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이 집은 이제 너무 크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마당에는 녹슨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허리를 다친 후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만수의 삶은 점점 외롭고 쓸쓸해졌지요. 이 영감탱이 또 나왔네. 담 너머로 이웃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수는 듣지 못한 척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거렁뱅이 노인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만수는 버스를 타고 대구에 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손녀 하늘이의 17번째 생일이었어요.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지요. 1시간 반을 달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조금 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박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야, 미자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아버님, 오늘은 좀.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하늘이 생일이라 왔는데. 아버님, 저희 집엔 오지 마세요. 아이들 친구들도 오고 그래서 곤란해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자신을 점점 멀리했지요. 잠깐만이라도. 아버님, 제발 돌아가세요.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난처해요. 그때 안에서 아들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버지세요. 철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알았다. 그냥 이것만 전해다오. 만수는 손에 든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철호가 어색하게 받아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괜찮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돌아보니 하늘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왜 들어오지 않으세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또 그러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에요. 제 생일인데. 뒤에서 미자가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들어와. 친구들 왔어.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커서 꼭 모실게요. 만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생일 축하한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지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아야 하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만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논밭,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빚까지 얻었던 기억들. 철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비용도 모두 대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얻고 나서부터 아들은 점점 멀어졌어요. 아버지가 시골 냄새 난다고 창피하대. 몇 년 전 명절날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그 후로 만수는 아들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때 마당 한쪽에 쌓여 있는 낡은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정리하려고 했지만 계속 미뤄왔지요. 이제 정리해야겠구만. 만수는 일어나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며 만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77년을 살아오며 무엇을 남겼나 돌아봤지요. 농사를 지어 자식을 키웠고 마을을 위해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한때는 쓸모 있는 사람이었는데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시 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대구와 영천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지요. 거기가 어디쯤일까? 만수는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할까?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하는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논두렁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지요. 아버지, 저도 이제 곧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당에 쌓인 낡은 상자들 속에는 77년 인생의 마지막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마당의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50년도 더 된 물건들이었지요.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어. 만수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녹슨 농기구, 낡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누구지? 만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꺼내 들고 다가왔지요. 실례합니다. 이만수 어르신 댁이 맞으신가요? 그런데요, 누구시오? 저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요즘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많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무슨 일로 왔소? 혹시 오래된 땅 문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땅 문서?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영천과 대구 사이 임야와 논 관련 문서 말씀입니다. 김태준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만수는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요즘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만수는 안으로 들어가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 중에 분명 뭔가 있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한참을 찾은 끝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나왔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게 맞나요? 만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그 땅 문서입니다. 그게 뭐가 어쩌다는 거요? 어르신, 이 땅이 지금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방치해둔 임야와 논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수백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어르신 땅은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요.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7년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거 사기 아니오?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만수는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최영호가 그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이게 정말인가요? 만수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네, 확인해 본 결과 소유권이 어르신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영우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아버지께서 1960년대에 구입하신 땅인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얼마나 된다는 거요? 보상금만 3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만수는 어지러웠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영감이 땅 부자래. 수백억이라던데? 거렁뱅이인 줄 알았더니 재벌이었네. 만수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거렁뱅이 노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만.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미자가 직접 영천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님, 미자는 평소와 달리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왜 왔나? 만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미자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손녀 생일날 문전박대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지요. 갑자기 왜 이러나? 아버님, 저희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변한 건 자신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돌아가게. 아버님, 내 말 못 들었나? 돌아가라고.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자가 나간 후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만. 그날 저녁 아들 철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제대로 모실게요. 내가 날 뭘로 본 거냐? 만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가?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떠 있었지요.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달라지는구만. 하지만 이게 진짜 나를 대하는 건 아니지. 만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똑같이 보여주리라는 단호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가족도 이웃도 자신을 외면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만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자는 매일같이 영천까지 찾아왔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미자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됐네. 혼자 먹을 수 있어. 만수가 손을 저었지만 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만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미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 생일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오후에는 아들 철호도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한약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기력에 좋다고 하던데. 갑자기 왜 이러나? 아버지,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철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55년을 살아온 아들이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지요. 일어나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건가? 만수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너희가 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뭐 때문인가? 아버지, 땅 때문 아니가? 철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그만하게 보기 민망하니 만수가 일어섰어요. 철호가 나간 후 만수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만. 저녁 무렵 손녀 하늘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는 만수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왜 우니? 엄마가 매일 할아버지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하고.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할아버지,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좋아요. 만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지, 할아버지도 알아.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르신, 마을회관 개보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라면 만수에게 부탁 같은 걸 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장이 나간 후 만수는 씁쓸했어요. 마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울 수 있지만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불편했거든요. 일주일 후 며느리 미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님, 철호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5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만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5억? 네,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 아니.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철호가 사업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모시는데. 모신다고? 만수가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손녀 생일날 날 문전박대한 게 모시는 거였나?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 생기니까 갑자기 아버지 대접하는 거 아니가? 그게 아니라 그만 돌아가게. 내 말 못 들었나? 만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자가 나간 후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77년을 살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을 보게 되다니요. 그날 밤 만수는 변호사 최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제 뜻대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만수는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최영우 변호사가 맞이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손녀 하늘이한테는 학비랑 장례를 위한 돈을 주고 싶어요.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고 싶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최영우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을 잃은 가족에겐 줄 게 없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내 뜻대로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에 손녀 하늘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가 화내던데. 할아버지가 돈 안 빌려주셨다고. 하늘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어. 창밖으로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어요. 돈 때문에 변한 가족들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기로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작성을 완료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알릴 시간이었지요. 모두 모여주시오. 만수가 아들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토요일에 집으로 오너라. 토요일 오후 철호와 미자, 그리고 손녀 하늘이가 영천 집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최영우도 함께 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이다. 미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가 유언장을 작성했어. 만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이요? 철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리했지. 최영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손녀 이하늘에게 대학 학비와 생활비로 50억 원을 증여한다. 하늘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아버지. 둘째, 영천시 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다. 미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한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요? 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넷째, 아들 이철호와 며느리 박미자에게는 법적 상속분만 지급한다. 철호와 미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날 찾은 건 언제부터였나? 그게 땅값이 오른 걸 알고 나서부터 아니었나? 철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늘이 생일날 일 기억하나? 만수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그때 너희는 날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 거렁뱅이 취급했지. 미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아버지 대접하고 매일 찾아오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냐? 철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하지만 재산은 별개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을 잃은 가족에겐 줄 게 없어. 미자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차피 저희 못 아닌가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 상속분은 주겠다고 했잖아. 최영우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전체 재산의 10% 정도가 되겠네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요? 그럼 30억밖에 안 되잖아요. 30억도 큰 돈이지. 만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받아야죠. 아들인데 받아야 한다고?
만수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럼 너희는 그동안 날 어떻게 대했나?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했겠지. 만수의 말에 철호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늘아. 만수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너만은 할아버지를 돈으로 본 게 아니지? 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아.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한 거야. 만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고마워요, 할아버지. 미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딸 거는 우리가 관리해야죠. 안 돼. 최영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신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늘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됩니다. 미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보거라. 할 얘기는 다 했으니. 철호와 미자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이만 할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래,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있자. 밤이 되어 하늘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으며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무 야박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오르세요.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저도 알아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늘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다음 날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만수가 재산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어르신 대단하시네. 돈이 있어도 욕심 안 부리시고. 진짜 어른이시야.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기금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마을인데요. 만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녁 무렵 만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만. 77년을 살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마지막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천시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시청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교육감, 마을 사람들까지 참석했지요. 이만수 어르신께서 기부해 주신 100억 원으로 매년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어요. 만수는 단상에 올라 짧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걸 아이들은 마음껏 배웠으면 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만수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손녀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고맙다, 하늘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이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래. 매일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약이겠지. 할아버지, 아빠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다만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 철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버지. 철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왔나? 네. 오늘은 미자 없이 혼자 왔어요. 만수는 차를 끓여내왔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 돈만 보고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철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만수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아들로서 너는 원래 내 아들이잖니.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되기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알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철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만수도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55년을 함께 산 핏줄이었지요. 한 달 후 마을회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만수의 기부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이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장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렁뱅이 노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돈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만수는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77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농사 지으며 살았던 세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몇 달간의 혼란스러운 시간들까지 하늘을 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지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음 날 하늘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울대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하늘이. 만수가 손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할아버지, 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알아.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그날 저녁 만수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기록하고 싶었어요. 7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 없는 자는 결국 빈손으로 남는다. 나는 운 좋게 재산을 얻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배웠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다. 하늘이처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 일기를 덮고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마을이었지요. 며칠 후 만수는 손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돈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라. 그게 진짜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하늘이.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7세 노인과 17세 손녀. 두 세대가 함께 걷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만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첫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이를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만수는 단상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었지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만수의 짧은 말에 학생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아들 철호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행사 사진 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지만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만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지요. 창밖으로 마을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땅, 이 마을이었어요. 만수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77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지만 마음 없는 자는 결국 빈손으로 남는다. 만수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작은 시골 마을의 한 노인.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았으니까요.